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인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사상 최단인 자정 89초 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1947년 시계 도입 이후 가장 멸망에 가까운 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1월 28일 발표에서 핵전쟁과 기후변화, 인공지능 및 생물학적 위협 등으로 인해 인류가 직면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90초 전이었던 시계를 올해 1초 더 앞당긴 이유로 핵전쟁 가능성 증가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핵과학자회는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이행을 중단하고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도 핵무기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핵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 보유국들이 핵 억제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는 점, 위험한 생물학 연구에 AI가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인류 멸망 위험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처음 설정된 1947년 당시 자정 7분 전이었지만 소련이 1949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3분 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인류가 가장 안전했던 시점은 1991년으로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하면서 자정 17분 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계는 지속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100초 전으로 유지되다가 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90초 전으로 조정되었고 올해 다시 89초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핵과학자회는 현재의 위험 수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류가 협력하여 핵전쟁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알사탕이 오는 3월 3일 개최되는 제97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단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알사탕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에는 총 5편이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수상작은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애니메이션 알사탕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알사탕과 나는 게다를 원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명가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소통이 서툰 외톨이 소년 동동이가 신비한 알사탕을 먹으며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연출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시리즈 프리큐어를 기획 제작한 니시오 다이스케 감독이 맡았으며 프로듀서로는 와시오 타카시가 참여했습니다. 후보 선정 소식이 전해진 후 와시오 타카시 프로듀서는 이번 후보 선정은 원작의 매력을 생생하게 살려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제작진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니시오 다이스케 감독은 이 이야기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점이 감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백희나 작가는 이번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지만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원작을 존중하며 한국적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제작진이 서울의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하며 배경을 연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애니메이션 알사탕은 지난해 제25회 뉴욕 국제어린이 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상과 관객상을 수상했으며 제50회 시애틀 국제영화제, 제57회 시체스 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는 3월 3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알사탕이 한국 창작 동화 기반의 애니메이션으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국 방콕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휴교령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했습니다. 1월 25일 AFP,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방콕시는 대기질 악화로 인해
352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방콕에서 대기오염 문제로 이처럼 많은 학교가 문을 닫은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스위스 공기질 분석업체 IQ에어는 1월 24일 방콕의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10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일평균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방콕 시내는 하루 종일 짙은 스모그에 뒤덮였으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극심한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음료수 노점상을 운영하는 벤자완 숭레 씨는 숨쉬기가 힘들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라며 학교 휴교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직접 나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기 오염 노출을 줄이고 차량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리아 중릉 르엉깃 교통부 장관은 1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체증과 배기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방콕 시내에서 트럭과 중장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트럭 2,700여 대의 운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아누틴 찬위락군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도 1월 23일 농민들이 추수 후 남은 잔여물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태국 당국은 비행기로 방콕 상공에 드라이아이스를 뿌려 인공 강우를 유도하는 실험적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IQ에어가 발표한 1월 24일 세계 대기 오염 순위에서 베트남 호찌민이 2위, 방콕이 4위, 캄보디아 프놈펜이 5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 도시 5곳 중 3곳이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